여러분 안녕하세요. 규산타로의 규산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뽑힌 카드는 오전에 펜타클 베이지, 오후에 소드 베이지, 저녁에 펜타클 7을 뽑았습니다. 우선 뽑힌 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뽑힌 펜타클 베이지는 두 손에 펜타클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주어진 현실에 매우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나무들은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앞에 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닥은 꽃이 핀 잔디밭인데 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뒷발을 들고 펜타클을 부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 카드로 나올 경우 해당 분야의 능숙한 인물은 아니지만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가 현실적인 가치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애 중이라면 결혼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인물일 수 있으며 단순히 이벤트를 위해 돈을 모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설득시키며 꿈에 동참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데이트보다는 실속 있는 데이트를 원합니다. 결국 실속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후에 뽑힌 소드 페이지는 소드를 쥐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뒤를 돌아보는 청년,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 무리는 그의 고양된 정신을 드러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처해내는 신중함과 분석력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으로 이 카드가 나왔다면 본인이나 상대가 어느 한 사람의 상황을 감시하거나 집요하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파악하려고 하며 감시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나를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집착 증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대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소드 베이지는 칼을 들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첫째, 내 능력에 비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지키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약삭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별로라서 자기 것을 지키려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이 부족하며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합리화가 빠르며 말이 많으며 서투른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뽑힌 펜타클 7의 그림을 보면 농기구에 턱을 기댄 남자가 포도송이로 보이는 수확물 열매를 투시하고 있으며 근심이 많아 보입니다. 아마 수확물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확물 양이 적다는 것은 이 남자가 노력을 적게 해서 수확물이 적을 수도 있으며 노력은 열심히 했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수확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확량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남들이 볼 때 수확량이 매우 많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말이죠. 생각에 따라서는 과욕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양을 수확해도 더 수확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니까요. 그래서 고민이 어떻게 수확량을 늘리지 말입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불만족하는 모습이며 권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할까 고민하는 듯 보입니다. 이 카드는 어떤 1차적인 행위를 한 후에 자주 나오는 카드입니다. 1차적인 행위의 불만으로 말이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피드백 드리면, 오전에는 당근으로 옷을 구입하려고 외출을 했습니다. 집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되는 곳인데 외투를 당근으로 구입했습니다. 입어보니 딱 맞아서 구입했는데, 하지만 당근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거래하기 전에 잘 파악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하고 나서 물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입 후 다시 또 당근으로 팔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휴일이라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코스로 걸었는데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 걷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식사하고 TV 시청하면서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오늘 신불론에서 저희 마음은 가족이었습니다. 신불론에서 가족 카드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개자리와 파트너를 상징하는 천칭자리가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개자리를 사인으로, 달을 행성으로, 물을 원소로, 활동궁이 덕질이며 파트너는 천칭자리를 사인으로, 금성을 행성으로, 공기를 원소로, 활동궁이 덕질입니다. 개자리는 정서, 양육, 보호, 아기, 여성, 어머니, 헌신, 수용 등을 나타내며 천칭자리는 균형, 조화, 협력, 거울, 상징, 관계의 반죽 등을 나타냅니다. 이 두 별자리가 만나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강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이고 공동의 관심사는 아이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자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며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영혼 지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욕구와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욕망 사이에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관성을 부분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남녀가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유대감 형성을 위해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감 형성은 기초를 형성하는 일시적인 변화이지만 아이가 크면서 덜 필요하게 됩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강물은 세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영혼의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남녀 한 쌍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부가 서로의 위해 사랑과 행동 등을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180도 달라집니다.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리는 것이지요. 이때 부부의 관심사는 오직 아이에게 있어 개인의 부분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주장보다 공통 관심사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문제점은 남녀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에서는 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아니면 친형 동생, 언니, 형 등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자주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살펴주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솔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교류와 결합을 이루어야 되며 해결할 수 없는 제3의 힘을 서로에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금보다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제 마음을 많이 보여주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가족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도 중요하고 뭐 국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조직이 가족입니다. 가족과 화합하지 못하고 가족과 이상이 있다면 이 사회와 국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단체인 가족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탈이 없을 때 국가와 사회가 잘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오늘 카드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일정에 대한 피드백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산타라의 구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